그래서 저는 테스트를 해보라고 하지요. 안 들어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나 이 말 진짜 공감. 다시 연락해서 내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끝내서 안 될 것 같아. 계속 이 사람을 원망하게 되거든요. 아우, 그럼 써야 되잖아, 고통이. 그럼 우리는 알게 돼요. 진정한 친구보다 중요한 거는 진정한 간병인이구나. 실제로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인간에게 있어서 어느 나이 때건 친구가 반드시 있기는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간관계 종류가 많다 그랬잖아요. 친구, 동료, 뭐 그냥 아는 엄마, 아줌마 뭐 많잖아요. 초등학교 한 4학년 때까지는 네. 친구가 없다라는 게 사람을 되게 슬프게 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친구가 없지는 않아라는 걸 우리 자녀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중요하네. 그래서 주위에서는 초등학교는 우리 아이 엄마가 친구 만들어주는 건 막 뭐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한테 친구가 있는 게 친구가 없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네. 그러나 그 이상은 네. 그 이상부터는 다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친구는 얼핏 생각하면 같이 있어서 굉장히 행복하고 재미있지만 그러나 친구의 어떤 규칙을 하나에다가 보면 서로 상호 호혜는 일정 부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상호 호혜라 그러니까 네. 어떤 사람은 난 잘 들어주는 사람인데 맨날 얘는 얘한테 얘기만 하거든요. 그치, 그런 그럼 친구 우리는 있어. 들어주는 친구가 손해본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사실은 아니에요. 얘는 얘기해주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상호 호혜는 이루어지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이쪽 친구가 2시간 얘기하면 얘도 한번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삐지면 끝나는 네,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구속력이 있는 관계예요. 오, 편하면서도 그러네. 동시에. 어허. 내가 새벽에 한 번 새벽 3시에 불러서 얘기하고 술 먹고 그러잖아요. 그게 5년 뒤가 됐든 10년 뒤가 됐든 갚아야 돼? 걔가 새벽 3시에 부르면 난 나가야 돼요. 기억하고 있다가 너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응? 그러니까 우리는 받으면 갚아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갚지 못하면 달아나요. 그래서 친구한테 돈 빌려주면은 우정이 깨져요. 빨리 돈을 받아내지 않으면. 그러나 이제 나이가 60, 70, 80대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알게 돼요. 진정한 친구보다 중요한 거는 진정한 간병인이구나. 그러니까 인간 관계라는 의미에서 넓게 봤을 때 어렸을 때는 친구라는 인간관계가 되게 중요했지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이제 친구의 비중이라고 해야 될까 역할이 이런 게 굉장히 달라지네요 좀. 네, 참 이렇게 해서 인생은 빈익빈 부익부인데요. 진정한 친구가 필요한 분한테는 진정한 친구가 남아있지 않고요. 진정한 친구가 별로 없어도 잘 사는 분한테는 진정한 친구가 많아요. 자, 그러면 모두의 빌런 이런 사람은 무조건 피하세요. 정말 만나면 이상하게 기분 나쁜 사람 깔끔히 손절하는 법 이 얘기를 좀 같이 해보고 싶은데요. 네. 정말 유튜브에 보면은 사귀어야 될 사람보다 이런 사람 피하세요. 뭐 특히 손절이라는 말을 되게 네.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누구나 살면서 이런 사람 꼭 있잖아요. 그죠? 있죠. 어디에서 손절의 묘미가 나오냐 네, 하면은요. 어디서 나와요? 상대방이 손절당했던 걸 알아야지 손절의 묘미가 나와요. 이게 묘미가 있네, 손절. 근데 자기 혼자 슬금슬금 이건 손절이 아니야.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냥 우리는 어떤 사람이랑 응. 안 만나줘야지 안 만난 거예요. 내가 손절이라고 했더라도 네. 또 만나면 끝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안 만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네. 그냥 먼저 연락하지 않고 너무 만나달라 그러면 약속 한 2-3번 미루고 그러다 보면 다 멀어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멀어지기 싫은 건 왜 그런가 하면은 그동안 내가 당한 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나도 끊었어 하는 통쾌함을 내가 느끼면서 상대방한테 너 당했어 하는 불쾌함을 주고 싶은 거거든요. 불쾌감을 주고 싶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절에 대한 심리적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겁이 나니까 못해요. 그 겁이 나니까 못하다가 보니까 환상을 가져요. 환상. 어떤 환상을 가지냐? 좀 깔끔한 손절 방법이 있으면 손절할 텐데 하면서 계속 찾으러 다니세요. 손절은 제가 알아서 날 싫어하고 떠버리면 난 손절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떠났는데 어떻게 해? 손절. 문제의 심각성은 뭔가 하면은 쟤는 나를 굉장히 좋아해요. 나를 안 떠나려고 그래요. 나는 쟤를 떨어뜨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 그거를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괴로움을 겪고 싶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내가 손절하려고 해도 계속 붙는 이유는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내가 이용 가치가 있건, 음, 금전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건, 아니면은 내가 친구라는 게 그 사람한테 자존감을 올려주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뭔가 있어. 네, 나랑 더 이상 안 만나게 됐을 때 본인이 받는 상처가 있거든요.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나를 붙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그거보다 더한 고통을 느끼게 해야지 이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너무 신경 쓰이는 일이다. 너무 힘들다, 그거. 근데 이 고통을 갖다 한 번에 주고 끝나려는 게 손절인 거예요. 그럼 써야 되잖아, 고통이. 네, 그러나 이거를 만난다고 하고 안 만나고, 만난다고 하고 본의 아니지만 못 만나고 하게 되면은요, 그때 느끼게 되는 양쪽의 고통의 합은 한 번에 손절의 합이랑 똑같게 되죠, 이제. 그쵸, 그래서 우리들은 나는 별로 보고 싶지 않는데 예. 계속 옆에 알짱알짱 하면서 나를 귀찮게 굴고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싶은데 나한테 막 상처도 주고 힘들게 하고, 그런다면. 네. 그런데 나는 굉장히 깔끔하게 했으면 하는 환상을 바라게 되는 것 같은데 별로 그런 방법은 없지요. 없어. 그러니까 그 손절해야 되는 그 대상을 꼭 보고 이 사람의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는 게 되게 맞아요. 중요하네요. 네.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요, 누구를 보면서 위안은 얻는데 네. 따뜻함의 위안을 얻는 게 아니라요, 누구를 보면서 좀 갈구면서 위안을 얻을 때가 많아요. 하하. 나보다 좀 못하고 바보 같다고. 어. 그럼 만나면 맨날 걔한테 핀잔 주고 그러거든요.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좀 만족감을 얻어요. 그러다가 얘가 너무 못 견딘다. 그러면 손절하자 그러잖아요. 그건 또 그때 좀 잠깐 잘해줘요. 그것도 무섭다. 또 이러기도 해요. 인간관계 무서워, 아이가. 내가 너무 화가 나요. 예. 내가 너무 화가 나다가 보니까 내가 먼저 얘한테 네. 그만 만나 그래요. 어. 그리고 나니까 내가 화풀이 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또 만나요. 또 만날 때 방법도 두 개이지요. 선물이나 잘해주면서 또 만나기도 하고요. 네. 다시 연락해서 내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끝내서 안 될 것 같아. 너 네가 뭐 잘못한 걸 네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또 그러면서 관계를 이어가요. 그래서 질기다. 내 쪽의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되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되네. 이쪽의 문제를 손결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는 이 사람한테 내가 소용 가치가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한테 내가 이 사람이 나와의 우정을 유지해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고통을 주면은 우린 헤어지게 돼요. 사실은 말이 손절이지 손절이 그렇게 깔끔하게 쉬운 게 전혀 아니네. 네, 일단 손절하고 싶을 정도로 누가 싫어지잖아요. 네.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요? 언젠가 싸워서 헤어지게 돼요. 그거를 피하고 싶어서 자꾸 손절하는 거지요. 오케이. 내가 손절하고 싶은 사람과는 손절의 통쾌함은 못 느끼시지만요. 언젠가 헤어지게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손절해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왜 어렸을 때 뭐랄까요, 이렇게 인간관계에 대한 경험이 되게 부족할 때는 누가 봐도 쟤는 저 사람이랑은 만나면 안 되는데 네.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사람이랑은 정말 이런 인간관계를 좀 피해라 하는 게 몇 가지를 좀 지적해 주신다면요. 네, 항상 확률이 맞는 건 아닌데요. 네, 네. 일단 기본적인 거 하나 네. 깔면은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면은 손절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끔 예외가 있거든요. 예외가 이제 첫 번째 자꾸 딴 사람 욕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안 좋아요. 그런 다음에 내가 맨날 사주고 싶어서 사주면 되는데요. 네. 맨날 하다가 보면 나만 사주게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있어. 그리고 내가 좀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는 이제까지 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라고 하지요. 어떻게 테스트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부탁하잖아요. 네. 그럼 나도 아무 쓸데없는 거라도 작은 걸 하나 부탁하는 거예요. 아하.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네. 그러면 보통 어차피 안 들어줄 사람들은 안 들어주면서 그래요. 아, 별거 아닌데 나중에 더 큰일로 부탁해. 근데 나중에 큰일 부탁하면 또 안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보면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별로 안 좋은 사람은 네. 만날 때마다 싫으면 보통 다 안 좋아요. 그래, 만날 때마다 뭔가 걸려, 늘.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준을 생각할 게 없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랑은 손절하면 되는데 예. 이제 결론은 그거죠. 그 사람의 과거에서 나만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과거에 결국 친구들을 사귀다가 네. 1년에 한 번씩 싸우고 누군가랑 관계가 안 좋아지는 사람이에요. 네. 현재 나한테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유혹에 빠지거든요. 네. 다른 사람들이 뭔가 잘못되거나 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걸 거야. 그러나 그 사람이 과거에서 나만 이해가 되긴 어려워요. 오케이. 네, 그래서 참 법칙으로 알아야 되겠다 그거. 네, 정말. 그래서 결국은 지금 나한테는 괜찮지만 지금 그 사람이 종으로 봤을 때, 네, 그 네. 사람의 과거를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랑 결국 굉장히 안 좋은 결과로 끝났거나 네. 혹은 행으로 봤을 때인 거예요. 네. 보통은 네. A를 대할 때의 태도는 네. B나 C나 D를 대할 때도 나타나요. 결국은 이 사람이 현재 이 사람이 주위 사람들한테 다 행으로 봤을 때 불쾌하게 구는데 나한테만 유쾌하게 굴잖아요. 네. 그거는 언젠가 불쾌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과거와 평판에 맞춰서 과거와 평판이 안 좋았던 분들은 이게 이제 편견일지도 몰라요. 조금은 결국은 잠재적으로 나랑도 손절해야 될 정도의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남녀 관계에서 되게 착각을 많이 일으키는 네. 것 같아요. 여자들이 왜 남들이 야 쟤는 옛날에 뭐 했고 평판이 되게 안 좋아. 근데 왜 사랑에 빠져서 콩깍지가 씌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직진으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도 환자분의 얘기는 아니고요. 네. 옛날에 교과서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네. 이제 이혼한 남성분이랑 결혼을 하려고 그래서 여성분이 네. 그랬더니 그 여성분을 전처가 찾아왔대요. 네, 수소문을 해서 결혼하지 마시라고. 결혼하지 유행가 마시라고. 가사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진짜 결혼하지 마시라고. 내 진짜 나처럼 말리러 온 거예요. 말리러. 네, 나처럼 될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다고. 그런데 이 여자는 이 남자가 봤을 때 너무너무 임신도 괜찮고 돈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 전처가 이상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 같네, 꼭, 그지? 네, 그래도 결혼하고 이혼한 다음에 네. 찾아가서 진짜 고맙다 그랬대요. 알려줘서. 네, 내가 실수는 했지만 그러면서 두 분이서 우정을 이어가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들이 다 그렇다고 하는데 나한테만 예외가 꼭 성립되리라고 보지 말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과거에 누군가 손절을 많이 했던 사람은 손절로 다툼이 오기 전에 조금 냉정하게 보는 게 좋아요. 저희 이 얘기도 꼭 원장님과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 그 상대방이 아닌 나 자신이 네. 자존감이 낮아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고 내 자존감.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뭔가 좀 대처법이 있을까 모르겠네. 내가 자존감이 낮은 걸 알아차리면 뭐 좀 달라지나? 그런데 우리가 네. 자존감이 낮다는 애매한 용어를 사용하지만요. 네. 사실은 자존감이 낮은 것보다 사회적 불편감이 큰 분들이 있어요. 사회적 불편감. 불편감. 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막 얘기하고 떠들고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이 시끄러우면 자존감이 높다고 착각해요. 맞아. 그러나 막상 그분이랑 둘이 얘기해 보잖아요. 네. 열등감 투성인 경우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시끄럽지만 자존감이 낮은 거지요. 맞아요. 목소리는 큰데. 그런데 조용하지만 사실 자존감은 낮지 않아요. 아하. 그냥 남 앞에서 얘기하는 게 싫고 두려울 뿐이에요. 네. 그러나 그분들은 본인이 자존감이 낮다고 착각하면서 지내세요. 본인 스스로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자존감이 낮아라고? 네, 그리고 주위에서도 계속 주입해요. 나서지 않으니까? 네, 엄마는 요란해요. 네. 그러면 엄마가 뭐 하라고 하는데 얘는 하기 싫어요. 네. 그럼 안 하게 하면 되잖아요. 네. 너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니? 아하. 도전해봐.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이 낮다는요, 남을 비난하는데 참 많이 쓰여요. 맞아. 그리고 너무 그 뭉뚱그려서 쓰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럼 원영 여기서 되게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존감 너무 퉁쳐서 쓰는 말인데 요즘에 다 뻑하면 자존감이 낮대요. 그러니까 우울하지 않으면 자존감 낮대요. 네. 자기의 상태를 설명할 때. 우울은 우리가 좀 이해가 간다 그래도 자존감이 낮다. 자존감이 뭐예요? 뭐가 자존감이에요? 네. 도대체?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심리학에서 자존감이라는 용어는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네. 영어로는 하나는 self esteem이에요. 발음이 네. 나빠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뭐. STEEM. EEM.
두 번째 자존감은 셀프 리스펙트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셀프 에스팀은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은 네. 이 에스팀은 에스티메이트에서 나왔어요. 평가. 네. 그렇기 때문에 셀프 에스팀을 번역하면은 번역은 자존감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내가 나한테 매기는 값이에요. 그러네. 예. 그래서 셀프 에스팀을 구성하는 건 사실은요. 내가 아니라 외부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지위도 많이 들어가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뭐 금전적인 것도 들어가요.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사랑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 그래서 셀프 에스티메이트라는 걸 놓고 보면은 자존감은 원인이 아니라 최종 결과치에 불과해요. 종합 점수예요. 예. 셀프 리스펙트는 네. 나를 갖다 존중하는 마음이지요. 네. 바깥에 얘기하면은 셀프 리스펙트의 반대는 자기 비난이에요. 그렇죠. 자기 비하. 자기 비하. 네. 자기 비하가 없으면은 자기 존중감을 유지하는 거지. 네. 그게 어떤 값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비하를 하지 않느냐 아니냐가 네. 자기 자존감이 높냐 낮냐로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넌 얼마큼 자기 비하가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로 얘기해야 되는 그게 훨씬 거고. 정확한 것 같아요. 네. 자기 비하가 되려 그러면은 네. 내 실제적으로 나는 요 정도 못난 사람이에요. 네. 그러나 내가 아주 못난 사람이라 생각하면 자기 비하예요. 네. 그러나 내가 딱 남들이 보기에 못난 정도로 내가 못났다고 네. 생각하면 자기 비하가 아니죠. 어허. 그러나 옆에서는 그거를 자꾸 자존감이 낮은 자기 비하로 몰아붙여요. 그렇죠. 특히 부모님들이. 부모들은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뭐예요? 가능성을 하면서 본인이 위로를 받지요. 우리 애가 원래 굉장히 잘할 수 있는데 단지 그래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야. 근데 자존감을 높이면 나머지를 다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나머지 것에 문제가 있어서 그 결과치가 자존감이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그러나 거잖아요. 저는 뭉뚱그리는 자존감이라는 용어도 별로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는 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이 사회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옛날에 책을 내거나 강의를 나가면은 원래 자존감은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거는 네. 둘이 뭉술이어서 이상해요라고 했는데요. 야. 저는 요새는 그렇진 않아요. 아. 마치 자존감은 사랑이라는 게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랑, 진정한 친구, 자존감, 스트레스. 다 비슷한 용어야 거기도. 네, 스트레스도 의사가 얘기하는 스트레스랑 일반인이 얘기하는 스트레스는 달라요. 네. 의사가 얘기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스트레스는 네. 죽을 뻔하다 살아나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세 가지 유형이거든요. 네.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고 계속 안 좋은 일이 떠오르고 그거를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 맨날 가던 길을 못 가고 그러나 일반인이 생각하는 스트레스는 다르지요. 좀 짜증나는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그러나 굳이 따지자 그러면은 자존감이 이렇게 되는데 막 이게 둘이 뭉슬이 쓰이다가 보니까 오히려 자존감이 사람을 더 괴롭히는 거지요. 안 그래도 지금 자기 평가가 낮은데 자존감이 낮다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리매김하거나 그럼 더 괴롭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인간관계 때문에 받고 있을 때 이거를 지나가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막 다 해결하려다 보면 너무 또 지치기도 하거든요.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네. 항상 이렇게 나쁜 것과 저렇게 나쁜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돼요.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에서 선택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맞아, 의미에서 맞아. 인간관계를 끊지 못하는 건 내가 다 작은 협박에 놓여 있는 거예요. 나 이 말 진짜 공감. 맞아. 네. 작은 협박에 놓여 있어 내 처지가 맞아. 근데 협박은 현재의 고통과 미래의 고통 사이에서 선택하게 돼요. 현재 제가 협박을 해서 돈을 주면은 나는 돈이 나가니까 괴로워요. 그러나 돈을 안 주고 경찰에 얘기해서 고발하게 되잖아요. 나오고 나서 나한테 보복을 할까 봐 괴로워요. 그러니까 미래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고통을 당해야 되고 현재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고통을 갖다 해야 되지요. 네. 그러면은 그럴 때 저는 환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주로 현재의 고통을 피하는 쪽으로 하라 그래요. 미래의 고통은 가능성이거든요. 그치. 미래- 오지 않은 걱정 근심이잖아. 미래에 나는 현재 백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돼서 협박에서 벗어나려고 하다 일이 꼬이잖아요. 네. 나는 미래에 천의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그 확률은 10분의 1이에요. 그치. 똑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인간관계에서 힘들 때는
눈에 보이고 당면한 거를 여기면 돼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내가 이 직장에 다니면은 죽을 것처럼 괴로워요. 직장을 옮기게 되면은 보수가 좀 낮아져요. 네. 근데 솔직히 상담하면은요, 제 직장을 옮기는 거에 대한 원칙은 간단하거든요. 네. 그만두고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당장 그만두시라 그래요. 그만두고 월급이 똑같아도 그냥 그만두시라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럼 그만두고 월급이 낮아. 월급이 낮을 땐 조금 더 생각해보자 그래요. 되게 현실적으로 조언하시네. 왜 생각해보자 그래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되게 현금성 조언이에요. 현금성 조언. 네, 그만두면 고통에서 벗어나잖아요. 네. 막상 갔는데 월급이 작아서 힘들잖아요. 계속 이 사람을 원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제 조언의 하나는 대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랑 관계는 끊지 못하고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네. 이랬다 저랬다 하면 내가 바보같이 여겨지거든요. 네. 근데 최명기도 그 상황이면 똑같이 하고 있을 거예요. 별로 사실은 다르다. 나의 인격과 상대방의 공격력과 내가 갖고 있는 현실의 차원에서는 동물이 마치 항상 최선을 다해서 개미도 그냥 걸어가는 것 같지요. 최선을 다해서 짧은 길을 장애물을 해서 걸어가거든요. 대체적으로 내가 취하고 있는 현재 행동의 스탠스가 가장 지혜로운 경우가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대부분 결정하지 말기로 결정하고 좀 더 버텨보라는 말씀도 많이 드려요. 버텨라. 네, 하나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완전 잘못했어. 완전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선택에서 버티면서 시간을 좀 갖고 네. 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오케이. 상대방이라는 요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더 버티는 것도 굉장히 나쁜 방법이 아니고 또 중요한 그러니까 얘기네요. 버티다가 보면 우리는 하나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되게 편하게 여기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내 생각에 내가 좀 비겁하고 찌질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버티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맞아. 좀 찌질한 것 같고 비겁해도 좀 버텨. 네. 그러면서 또 해결되어지는 것이 외부적 요소도 많고. 네. 왜냐면 우리는 A가 힘들잖아요. 네. B는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B는 더 지옥이 되기도 하거든요. 맞아. 그게 우리가 타임루프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예요.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 때마다 더 엉망으로 되잖아요. 실제로 삶도 그래요. 세상 나만 살지를 않아. 네. 상대방이 다 작동을 같이 해. 그죠? 정말 좋은 네. 말씀입니다. 자, 오늘 최영기 원장님과 친구 얘기를 나눴는데 친구 말고도 고민되는 관계가 얼마나 우리한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 아무리 머리 좋고 뭐 수천억을 가지고 있고 네.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관계 카테고리에서의 고통, 아픔을 네.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맞습니다. 다. 그죠? 다 그 범주 네.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원장님과 얘기 나눠봤는데 여러분 엄청 속 시원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또 댓글로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서 떠오르는 생각 되게 많을 네. 거예요. 저는 이런 게 고민이에요.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에 원장님 모시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